저는 응시 지역은 경기고 저는 임정 교수님 수업을 2년 동안 재수를 했었고 1차 커플은 1.7로 붙은 다음에 2차 마지막은 커플 7.96으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시험 봤고요. 총 4번 시험 봐서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1차는 커플 1점으로 간당간당하게 붙었는데 2차에서는 커플 6.7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이미정 교수님 수업은 2년 동안 들었습니다. 저는 경기 지역 응시했고 재수하였고 1차 커플은 5점 높았고 최종 커플은 3점 정도 높게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교대원 나왔고 전공은 바이올린 전공이었습니다. 재수 때 이미정 교수님 강의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선택 이유는 저는 학부 때 피아노 전공을 했고 또 교대원에 나왔는데 학부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서양음악사 쪽에 좀 그래도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미정 교수님께서 음악사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또 듣기도 했고 또 굉장히 자료가 좀 컴팩트하고 강의력이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 선택한 데 굉장히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장의존형이라서 강의가 굉장히 많이 중요했었는데 임용 공부하다 보면은 봐야 될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정보들을 잘 추려주셔서 제공을 해주시니까 공부하는데 편했던 것 같습니다. 김남주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저는 화성학 문제풀이반만 신청을 했었는데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전반적으로 화성학을 쭉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스스로 나중에 정리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남주 교수님 수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수강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과제나 문제들을 제시해 주셔서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학부를 사범대 학교 나왔는데 선배들이 다들 강의력 좋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미정 교수님 강의력 좋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특히 강의 들으면서 좋았던 부분들은 이미정 교수님이 수업하시면서 개론서에서 봤던 뭐 어떤 배경이나 맥락적인 얘기들을 해주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제가 혼자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해주셨던 얘기를 개론서에서 발견하거나 아니면 내가 개론서에서 봤던 내용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거나 이러면 반가운 느낌도 들었고 공부할 때도 재밌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 강의만 수강을 했었는데 일단 제일 좋은 점은 수업 실현을 가장 되게 실제적인 상황에서 해볼 수 있다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피드백을 해주실 때 교수님이 수업 실현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문제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의도나 아니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피드백을 좀 해주셔서 그거 따라서 좀 연습하다 보니까 실제 수업 실현 현장에서 시험을 치를 때 어려움 없이 문제들을 이렇게 구상하고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정 교수님 강의 선택 이유가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이해하기 쉬운 개념 설명과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초수할 때 1차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좀 점수로 떨어지게 됐었는데 그때 왜 떨어졌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때 제 공부가 좀 잘못됐구나를 느꼈어요. 왜냐면 문제를 풀 때 한 단계만 나아가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나아가질 못하니까 이게 내가 단순히 외우기만 한 공부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는 공부를 했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 예시 강의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좀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이미정 교수님의 강의를 딱 보고 이거다 하고 느꼈던 게 직접 화면에 그려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이해가 쏙쏙 되는 저 자신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결정을 내려서 결제를 했고 그 강의를 믿고 그냥 쭉 따라갔더니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제가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구나 라고 느꼈던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양 음악사에는 특히 스토리텔링이 되게 많아서 방대하고 지루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즐겁게 듣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되는 모의고사랑 다양한 문제가 저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1차 시험은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시험 유형도 계속 바뀌고 다양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이상한 문제를 시험 때 접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깡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계속 1년 내내 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머리도 쥐어 뜯어보고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게 실제 시험 볼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선생님을 학원에서 직강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시험 보다가 갑자기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뒤돌면서 저한테 이 개념 어느 책에서 어느 페이지에서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친해져서 2차 스터디까지 함께 했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에도 같이 수업을 직강에서 들었어서 내적 친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2차 스터디를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그게 한 7월쯤이었는데 그때 약속한 거 가지고 11월에 만나서 이렇게 스터디를 꾸리게 됐습니다. 사는 지역이 조금 가까워서 저는 지역에서 하려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 얘기를 한번 그 뒤에 서 있는 책상에서 나눴었는데 공부를 오래 하셨다고 해가지고 이분이면 2차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뭔가 제가 항상 직강 나올 때 7시나 7시 반? 그쯤에 항상 도착하는 거를 혼자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항상 가면 저보다 좀 먼저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저 도착하면 조금 있다가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심화반 때 모의고사 볼 때였던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그때 제가 풀다가 이 개론서 내용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느 개론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돌는데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대뜸 이거 어느 개론서에서 나오냐고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개론서를 다 뒤져가지고 그 문장을 찾아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언젠가는 꼭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서 1차 시험 좀 직전에 제가 우리 2차 스터디 같이 해보는 거 어떻겠냐 하고 물어봐서 결국엔 쌤한테 제안을 준 여러 선생님들하고 구성돼서 2차 스터디가 그렇게 구성됐어요. 직강 나오시는 분들은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이 사람 열심히 한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용기를 내서 러브콜을 보내 스터디를 하자. 맞아요. 진짜 이번엔 솔직히 스터디 때문에 합격했다고 맞아요.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같은 지역인데도 서로 이건 맞다 틀리다 싸우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먼저 영역별 학습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서양음악사는 내가 무조건 이걸 다 외우겠다라기보다 큰 흐름을 방대하게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개론서를 안 읽히더라도 쭉 읽으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시대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가 해 나가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음악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무조건 시대별 변화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 자체의 특징이 어떻고 어떤 사회고 예를 들어 계몽주의면 그 계몽주의가 어떤 거고 그 특징이 뭔지를 알면 그게 다 음악에도 적용이 되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작곡가마다 중요한 악곡이 다 있는데 그 작곡가의 중요 특징도 알아야 되고 악곡에서의 주요 특징도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암기이긴 한데 그냥 암기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양 음악은 무조건 음악을 많이 듣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면 그 들었던 음악이 그냥 샥 들리면서 특징이 쫙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국악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낯설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자 용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 용어도 모르겠는 건 다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 단어 뜻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의 팁이라면 팁인 것 같고 그리고 악곡별로 나눠서 주요 특징을 암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악도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감보를 서양음악의 베일음으로 바꿔서 읽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듣다 보면은 생각이
차라리 이것도 낫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서양 음악사랑 국악은 많이 듣는 거 추천하고, 그리고 화성학은 사실 제가 화성학을 공부하는데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서 저는 재수할 때는 기출을 계속 풀어봤던 것 같아요. 따로 수업을 듣진 않았었고 기출 문제를 계속 돌려가면서 풀었어요. 근데 틀린 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풀어봤다고 안 풀지 말고 모든 과목들을 다 기출을 계속 돌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기별로는 우선 3, 6월에는 해당 주에 수업을 들은 부분은 무조건 그 주에 다 복습하는 것을 루틴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관련 부분을 개론서 읽고 책에 빼곡히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서 단권화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론서를 옮길 때는 줄글로 적었어요. 키워드만 적으면 다시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개론서를 단권화 할 때는 개론서 내용 그대로 혹은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금 바꿔서 문장으로 적었고, 또 어느 정도 숙지가 됐으면 포스트잇으로 제가 외울 부분을 구조화해서 정리해서 그 부분을 그 페이지에 크게 붙여놨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외웠더니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문제풀이 반 때는 다시 1회독 하는 것을 목표를 했고, 최대한 문제를 풀 때는 책을 절대 안 펴봤어요. 일단 풀고 모르면 넘어가더라도 채점을 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보고 막 베껴 푸는 식으로 절대 풀지 않았고, 나중에 다 풀고 틀린 부분 체크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다시 풀고, 그리고 문 풀 때 나온 부분은 어쨌든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그란 스티커로 책에 다 붙여놨어요. 문풀 몇 번에 나왔다 몇 번에 나왔다 이렇게 다 붙여놔서 회독할 때 계속 그것을 중점으로 봤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모의고사 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일단 최소 3회독을 하고 시험에 들어가자 였어요. 그래서 4주에 한 회독하고 다음은 2주에 한 회독, 뭐 1주에 한 회독하고 막판에 전날에 이제 그냥 후루룩 훑어. 그리고 이제 틀린 거 오답노트 꼭 썼고요. 그래서 왜 틀렸는지도 썼어요. 몰랐으면 몰랐다, 아니면 내가 알았는데 헷갈렸다, 혹은 시간 조절을 잘못했다, 뭐 이런 걸 다 이유를 다 썼고, 개념도 틀린 부분 다시 다 정리해서 썼고, 그리고 이때는 마인드맵을 많이 그렸습니다. 버프를 활용해서 큰 개념, 단어만이라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공부를 할 때 직강에 나왔다는 것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아침 7시나 7시 반부터 저희는 4명이서 1차 스터디원들끼리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 또 끝날 때도 9시에 마감인데 그때까지 그냥 쭉 스터디를 했었는데, 저희 목표는 그 주 배웠던 걸 최대한 가져가자라는 거였어서 오전에서는 그 전주에 배웠던 것을 복습한 것을 한 명씩 파트를 정해서 문제를 5문제씩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같이 풀어보고 왜 틀렸는지 서로 이야기해보고 왜 이 문제를 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했고, 또 오후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같이 복기를 하고, 또 그것을 아예 덮고 한 명만 문제를 그걸 기반으로 내는 식으로 해서 나머지들이 답할 수 있도록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힘드니까 뭐 이거는 알아서 집에서 외웁시다 라든지 이거는 그냥 집에서 혼자 봅시다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 스터디 팀에서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다 외우고 갔어요. 안 돼도 끝까지 붙잡고 이거는 다 외우라고 하셨으니까 다 외우고 가, 나중에 생각 안 나도 괜찮아, 다 외워, 이렇게 해서 다 외우니까 그 다음 주에서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 주에서도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기하고 또 퀴즈 내는 것을 로테이션 식으로 계속 돌리니까 큰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게 국악이랑 서양이랑 음악교육 3가지 다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시간이 사실상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인강으로 제공된 강의들도 저희는 같은 방법으로 만나서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줌으로라도 만나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게 힘든 사람인데 같이 하니까 굉장히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양이랑 국악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곡이 굉장히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곡이 저 곡 같고 저 곡이 이 곡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조금 창피하긴 한데 이름을 붙여서 조금 멜로디를 외웠었어요. 국악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취타를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 서양에서도 쇤베르크 발음 잘하면 바르샤바 이러면서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서 막 외우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재밌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것도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했던 거는 목차를 암기하는 거였어요. 이게 시대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큰 흐름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달만 지나도 이전 것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 아니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어느 부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차를 한 번씩 큰 틀에서 암기하고 또 세부 목차 같이 암기, 큰 틀이 되면 같이 암기함으로써 배웠던 내용을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국악도 마찬가지요. 음악교육론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이 교재 회독을 하고 이해하는 게 사실 중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교수님께서 과제 제출을 시키세요. 그거를 반드시 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도움되는 문제들을 추려서 주시기 때문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제 말로 써봄으로써 교육론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스터디들끼리 복기를 할 때도 단순히 교재에 적혀있는 글을 적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제 말로 문제에 답을 쓸 때 도움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7월에서 9월에는 영역별 문제풀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쯤이면 사실 좀 얼추 아는 것 같아서 자만과 좌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때 주어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재에 없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틀렸거나 아니면 교재에 있는데 다른 개론서의 설명으로 제시된 보기 문제나 이런 걸 다 오려서 교재에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걸 10월이랑 11월에 쭉 여러 번 회독할 때 같이 보니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과정에 귀찮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과정이 귀찮고 힘들 수는 있는데 그 자르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한 번 더 보고 이걸 내가 한 번 더 봐야 되는 글인지 한번 파악하고 보니까 그거 자체로도 공부가 됐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모두 약간 비슷하게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심화반을 할 때 그 주에 나갔던 내용에 해당하는 개론서를 읽는 거는 그래도 다 공통되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신에 그 개론서를 읽는 거를 하루에 한 과목씩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양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하루에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부담스럽고 공부 집중도 잘 안 되고 일단 공부하러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만 씹어먹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음악교육론이다. 그러면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에 해당하는 음악교육론 파트를 개론서 4개 정도 개론 총론 뭐 해가지고 4개를 다 똑같은 파트를 읽었어요. 이게 제가 초수 재수 때 개론서를 읽으면서 되게 어려웠던 부분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냥 다 외우려고 했던 것들이 좀 실패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정 교수님 교재를 기반으로 옆에다 펴놓고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을 개론서에서도 더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각종 개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좀 저한테는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일단 공부 시간이 좀 많이 압축이 되고요. 공부 시간이 압축이 되다 보니까 질문이 생겼을 때 넘어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 생기면 원문도 찾아보고 음악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면 그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된 유튜브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는데도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정 교수님 3월부터 6월까지 심화반 과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1회독을 했고 그리고 문제풀이 반으로 가면 이게 영역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해당하는 영역을 그 전주에 먼저 좀 마스터를 하고 문제를 풀러 갔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풀릴 거고 그러면 일단 효능감이 좀 오릅니다. 모의고사 점수도 좀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전 주차 것들이 쌓이면 그런 것들을 오답노트로도 좀 만들어보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고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개론서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그때는 영역별로 봤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모의고사 할 때는 4주, 2주, 뭐 3주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서 개론서들을 또 다시 한번 돌릴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개론서를 한 4-5번은 보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모든 개론서를. 그리고 화성학 같은 경우는 저는 학부를 하다가 휴학을 한번 했어요. 왜냐면 음악을 너무 못해서 그냥 완전 노베이스여가지고 화성학이라도 1년 동안 하자 이래서 그냥 1년 아예 쉬고 연조분을 계속 돌렸어요. 연조분 1년 동안 한 4-5번 돌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마스터를 해놓고 이 시험 준비하면서는 그냥 하루에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말씀 안 하신 악전 혹은 악곡 이런 것들은 교재에 있는 것을 스캔을 따가지고 퀴즐렛으로 만들었어요. 퀴즐렛
태블릿에 그 재생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찰칵찰칵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지하철 다니면서 보고, 전 심할 땐 씻을 때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스터디 뿌려서 악보 던져주고 이 악보에 대한 내용 이렇게 쏟아내는 밴드 스터디도 좋고 만나서 하시는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노래 붙여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킹 따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해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면서 10번 읽었어요. 오늘은 3페이지만 해야지 이러고서 페이지를 걸어 다니면서 그냥 10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과정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초수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재밌게 공부하자가 모토였고, 저는 처음부터 반드시 합격해야지를 목표로 학원을 다녔던 건 아니라서 열심히 공부하신 선생님들께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외우려고 하기보다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부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방대해서 하나하나 다 외우기가 사실상 굉장히 벅차서 아주 필수적으로 이거는 꼭 외우세요 하는 거는 외웠지만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을 그냥 시간이 걸려도 어차피 내년에 하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최대한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교수님께도 물어보면 이만큼 물어봐도 이만큼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좋았고, 두 번째 할 때는 다른 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저도 따라갔었습니다. 연수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4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전 해에 잘못했던 거를 뽑으면 항상 걸리는 것들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번 의심했어요. 제가 아는 거를. 예를 들어서 연음 형식을 내가 과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에 부합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게 제가 1년 동안 했었던 작업들이었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돼서 학교에 나가면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려면 그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꼭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 가장 쉬운 개념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서서 그 강의 선택 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무조건 초수에 붙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초수 때부터 정말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후회 없이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됐을 때 저는 반대로 너무 외우는 공부만 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대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까먹고, 근데 또 공부 시간이나 양은 많으니까 사실 까먹진 않았는데 문제에 적용이 안 돼요. 그냥 글을 그대로 외우고 이거 하나하나까지 다 외울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외우는 게 공부하는 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수하면서는 외워봤자 문제를 못 풀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외울 건 기본적으로 외우지만 일단 그 외운 거를 제 언어로 다시 말하는 과정을 꼭 거쳤어요. 독서실에서는 이제 조용히 해야 되니까 타이핑을 쳤어요. 이 개념을 외웠는데 이 개념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타이핑을 쭉 쳤고, 그 후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꼭 풀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내가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외우지 말고 꼭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내가 진짜 이 외운 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것을 묻는지 채점관 분들이 채점을 해야 되니까 4개면 4개만 묻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10개 묻고 막 0.5점 막 이렇게 배점하고 하니까 문제 자체도 길고 문항 자체가 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읽고 해독하는 문해력이 많이 딸려. 문제를 해독하는 것부터 어렵고 거기서부터 막히니까 내가 아는 게 있어도 적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정말 이것까지 알고 이것까지 풀어야 할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채점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정말 생각했거든요. 근데 훈련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점차 가다 보면 이거를 집중해서 문제를 읽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시간 내로 풀어야 돼 하니까 막 해요. 근데 문제가 안 읽히잖아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다들 들고 이제 교수님 원망하죠. 왜 문제를 이렇게 내실까? 근데 이제 점차 훈련이 되면 오늘은 이 문제를 꼭 잘 읽어내고야 말 거야 하는 오기가 생기면서 더 집중
집중해서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문제를 읽는 과정도 달라지고 문제 읽으면서도 내가 답변할 게 뭔지 딱딱 표시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내가 인출하게 되고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내가 쳐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좀 당황하지 않는 나도 모르는데 이걸 다른 누가 풀까? 이런 뭔가 오기나 자신감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난해하다면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가 처음 교수님 수업을 듣는 분한테는 정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모의고사 방까지 다 들어보시면 이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문제가 난해하다고 여러 수험생들이 느끼시는 게 아무래도 교수님이 내시는 문제가 그냥 채점을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되게 길고 특히 문제풀이방 가면 제가 쓰는 답보다 문제가 더 긴 경우나 아니면 엄청 큰 악보가 이렇게 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뭘 빼갈 수 있을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론서보다 더 딥한 내용들을 문제를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들이 내면화되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아까 한 문제에 채점하는 게 0.5점으로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 나중에는 시간이 없을 때나 아니면 내가 모를 때 어떤 걸 취하고 버릴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거 내가 모르니까 우선 지나가? 아니면 이거는 내가 두 줄 써야 되는 분량인데 0.5점. 여긴 키워드만 쓰는데 0.5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생기는데 그럼 내가 1분밖에 안 남았을 때 어떤 걸 취해서 써야 될지 이런 게 저는 딱딱 나중에는 보이더라고요. 저는 모의고사 문제도 문제지만 해설 강의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왜 이런 의도로 문제를 냈고 여기서 너희들이 뽑아내야 될 개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를 꼭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내 등수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함도 있지만 저는 결국에 이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만큼을 모르네? 이 기회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지 라고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스터디 활용을 했고 밴드 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일주일에 서양곡 3개, 국악곡 2개 이렇게 해서 기한을 정해서 올리도록 했었어요. 서로 배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따로 하지 않고 스스로 점검하는 목적에서의 스터디는 꾸준히 진행을 했었어요. 저도 혼자 하려다 보면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하루에 한 곡만 꼭 녹음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음을 했었던 것 같고 저희는 2차 실기 시즌으로 넘어가서는 같이 스터디했던 선생님들하고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어떤 곡 무슨 조성으로 지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도 스터디를 시험 앞두고 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면은 손이 막 떨려요. 손이 막 피아노 치는데 막 떨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 시험장 가서는 그렇게 많이 안 떱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 피드백 주고 전공 막 다 다르니까 피드백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무조건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꾸준히 연습을 하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못해서 합격자 발표 나고 정말 매일 울다시피 했거든요. 이 실기를. 레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만 붙는다고 최종 합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병행해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바이올린 전공인데 성악 레슨을 따로 안 받았어요. 근데 좀 많이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안 받은 이유는 노래를 너무 엉망으로 부르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안 받았는데 막판에 같이 스터디하고 하다 보니까 발성이나 목소리 크게 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구나 라고 느껴서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모르는구나 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노래를 못한다 이거보다 내가 이런 것도 레슨도 안 받고 선생님들 막 발성, 목도 푸는 법도 다 알고 하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에서 힘들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 혹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다 그러면 성악 레슨 받으면서 꾸준히 1차 기간에도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11월 초부터 사실 스터디를 꾸리고 계획을 했어요. 실제로 스터디를 한 거는 아니고요. 노량진에 있는 스터디룸이 사실 1차 시험이 끝나면 그 직후에 예약이 거의 다 차서 칠판 있고 괜찮은 환경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걸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일정 맞추어서 11월 한 중순 시험 보기 1, 2주 전에 미리 예약을 다 걸어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모여서 그 선생님들하고 계획 짜고 바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눔 같은 경우도 많은 선생님들이 나눔을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셔요. 근데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책이나 수업 실현 책에서 나눔 문제를 뽑아가지고 바로 수업하고 나눔하고 수업하고 나눔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1차 발표 전에는 스터디원이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을 3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각 팀이 일주일에 2번은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그리고 1차 발표 이후에는 스터디원 전원이 다 모였고 일주일에 3번 만나서 했었습니다. 하루에 주제를 2가지를 선정을 해서 교수님이 내준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한 가지는 미리 구상을 해왔고 그리고 한 가지는 만나서 25분 안에 짜는 연습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 앞에서 시연하는 거는 한 가지만 했는데 25분 동안 짠 거를 가지고 선생님들 앞에서 시연하고 그리고 나눔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번 정도 되더라고요. 영상 찍은 횟수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수업 시연 연습하실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 임정 교수님이나 김남주 교수님한테 피드백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무조건 이제 스터디원들 다 불러서 같이 피드백 받아보시고 그리고 스터디원들하고 같이 문제점 하나 찾아서 그거를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 처음에 너무 빨리 해서 하루 이틀 잡아놓고 말 천천히 하는 연습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 많이 괜찮아지실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하게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경기 지역이라 어떻게 보면 경쟁자잖아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걱정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어서 그냥 더 혼냈다고 해야 되나? 더 뭐라고 하면 뭐라고 했지 막 못하는데 잘했다고 하고 그러지 정말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게 더 괜찮은 것 같다, 저게 더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피드백하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내가 어떤 정보를 알아도 사실 이거를 수업 실현 연습 때 남들 앞에서 해보지 않으면 시험 때 정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단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나만 잘해야지 라는 마음을 하면 어차피 시험 때 못하니까 그냥 다 공유해서 우리 다 잘하자, 우리 다 붙자 이런 마음으로 했더니 정말 저희 스터디 같이 하는 분들 다 붙어서 이게 정말 저희의 큰 팁이자 무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하고 나서 좋으면 좋아요 근데 이 부분만 좀 고쳐주세요 라고 피드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좋은 것도 왜 좋은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다고 구체적으로 근거 들어서 다 설명을 해주셨고 안 좋은 것도 꼭 구체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앞뒤가 조금 흔들렸어요 라든지 이 부분이 근거가 부족해요 라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명씩 다 피드백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께서도 꼭 그런 식으로 진짜 내 일처럼 내가 한 실현에 대한 피드백처럼 해주시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남주 교수님이랑 이미정 교수님이랑 피드백 스타일이 조금 다르세요. 그래서 그 2가지 피드백에 대해서 흡수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 김남주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엄청 많이 드렸거든요. 지도안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궁금한 거 다 질문드리고 오늘 교수님 앞에서 실현했던 지도안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교수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제 의도는 이거였는데 이게 잘 들어맞았는지에 대해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피드백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스터디원들하고 하다 보면 좀 편해지고 그러면 이제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데 교수님 만나러 또 오면은 그때 한번 또 긴장감이 또 한번 조성이 되고 그리고 스터디 하면서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좀 흔들리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좀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긴장 부분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난 건데 전 사실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25분 안에 지도안 짜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보다
것보다 지도하는 구상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25분 주지만 연습하실 때는 이건 저도 많이 못해봐서 아쉬운 건데 그냥 20분이나 진짜 극단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짜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는 지도 짜는 게 마지막까지도 발목을 잡아서 시험 때도 그냥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도 놓치게 되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어서 무조건 극단적인 상황까지 자신을 밀어넣은 다음에 구상 안 된 지도안으로 시연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수님 앞에서 시연할 때 저는 진짜 실전처럼 옷 다 입고 준비 다 하고 구두까지 다 풀 세팅을 하고 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정말 그런 이미지에 대한 피드백도 제가 여쭤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오실 때 뭐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2차 준비가 저는 한 번쯤이라도 꼭 수업 실현 보기나 면접 보고로 제대로 세팅해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거를 교수님 앞에서 해보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로 1차 스터디를 4명이서 했었는데 그중에 초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하시는 초수분이랑 둘이서 짝스터디로 모고를 같이 복습하는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1월부터 했던 시험지를 다 같이 갖고 와가지고 왜 틀렸는지 보고 나는 4줄이나 써서 3점을 받고 이 사람은 2줄 써서 4점 받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 사람은 너무 빈약해, 뭐 글씨가 작아, 이런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의견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오답 노트하고 교재 체크하는 과정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 실제로 저는 되게 구구절절 쓰느라고 나중에 재수쯤 되면 사실 아는 게 많아져서 4줄이 부족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줄여나갈지도 그분과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랑 다른 스타일의 모고를 쓰시는 분이랑 같이 짝 스터디 하시면은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수 합격의 비결은 스터디였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는 여러 개를 했지만 끝까지 유지된 거를 말씀드리면 5개인데 먼저 기상 스터디를 했어요. 저는 사실 경쟁심이 꽤나 많은 사람이어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앉으면 나도 일어나서 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시부터 착석 인증을 할 건지를 정해서 그 시간에 무조건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 사실 앉으면 반은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직강 스터디를 했는데 이 직강 스터디는 수업 전에 일찍 와서 지난주에 배운 부분을 복습해왔다는 전제로 돌아가면서 책을 보면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안 보고 답을 해요. 근데 이때 제가 좋았던 점은 우선 질문을 하려면 책을 봐야 되니까 어쨌든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좀 내면화가 되는 것 같고 답을 할 때는 구두로 인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구두 인출이 굉장히 좋아요. 내 말로 뱉어야 되니까 스스로 뱉으면서도 정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외워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니까 나는 여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 부분을 질문 안 해? 이 사람이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좋고 강제로라도 일찍 학원에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서양음악사 악곡 스터디를 짝 스터디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서 예를 들면 중세다. 그러면 그 중세의 교재에 해당하는 악곡, 악보를 필기한 거 이런 거 하나 없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굿노트나 이런 거에 해서 한 20문제씩 내요. 그러면 이제 그 작곡가는 누군지, 특징은 뭔지, 내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할 거는 뭔지를 백지 인출을 쫙 했어요. 그래서 그걸 쫙 하고 교차 채점하고 채점하면서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알 수 있고 나는 이 악곡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냈는데 이 사람은 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봐야지 하고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서양음악사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인 것 같고 그리고 교육과정 스터디도 했는데 이건 밴드로 그냥 모르시는 분이에요. 카페에서 구해서 했고 처음에는 빈칸 뚫기, 그 다음에 뭐 문제 내기, 그 다음에 생 인출 이렇게 해서
주 3회 정도 진행했던 것 같고, 그리고 5번째는 악전 스터디인데 사실 악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간 내서 따로 공부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별로 하고 싶지도 사실 않고 1.2점 차이 문제 나오니까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정말 악마가 속삭이는 그런 경험을 했어가지고 이거를 주 2회 정도 하면서 악전 파트 아무데나 문제를 내면 모르는 거면 또 찾아서 푸는데 그럴 때도 계속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잘 쉬는 것입니다. 사실 초수 때는 쉬는 것도 죄책감 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1분이라도 더 봐야 할 판에 TV를 보고 있어도 되나? 하면서 자책을 많이 해서 쉬는 게 쉬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오늘 재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짐했던 게 정말 잘 쉬는 거였어요. 그래야 다시 할 수 있는 원동력도 생기고 힘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왜냐면 1년을 길게 달려야 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월, 토는 착실하게 공부하고 일요일은 정말 푹 쉬었어요. 교회 가는 것도 있었지만 푹 쉬어서 다시 일주일의 루틴을 일요일에 충전할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2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교하지 않는 거.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점수를 처음 받았을 때 사실 제가 1, 2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엉망의 점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누군데 1등을 뭐 다 맞았대. 이게 말이 되나? 나는 왜 다 못 맞지? 이러다 보니까 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전략을 바꿔서, 그래, 너 작년에는 절반도 못 맞았는데 이번엔 이 정도 등수하면 된 거지 하면서 스스로 칭찬도 좀 많이 해줬고 비교를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정서적인 멘탈적 부분에서도 관리가 됐던 것 같아서 2가지를 꼭 지키셨으면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험을 4번 보다 보니까 매년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제 멘탈을 한번 다시 추스르고, 그리고 1년을 달릴 계획을 짜는 게 큰 일이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스스로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큰 희망을 봤거든요. 왜냐면 가장 잘하는 상위 몇 %의 선생님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상위 몇 %일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저는 올해 스터디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저 수석할 거예요 막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냥 내내 그냥 자신감이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하시는 분들 절대로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내년에 수석하실 거니까 꼭 즐겁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결에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유연성인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가끔 보면 한 단어나 포인트에 매몰돼서 이게 왜 답이 아니지? 이게 왜 틀렸지? 아니면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은데, 사실 문제에서 원하는 요지나 맥락상의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에서 답이 된다 한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인데 내가 E를 했다 해서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답이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가지시면은 뭔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어쨌든 1년 동안의 장기전이니까 미친 듯이 달리려 하지 마시고 쉬어갈 땐 또 쉬어가고 또 달릴 땐 달리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분한테 좀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좀 미안한 거는 제가 피드백을 좀 강하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항상 내가 그렇게 못했어? 막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니야 이렇게 못하고, 아니 그거를 이제 안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약간 티처럼 굴었던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방향으로 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고, 제가 많이 놀렸어요. 근데 이분도 저를 만만치 않게 놀렸어요. 근데 이런 좀 에너지가 생기고 이런 거에서 좀 친밀감이 생기다 보니까 시너지가 생겨서 2차 너무 힘들었거든요. 더 으쌰으쌰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같이 끝까지 달려준 것에 대해 고맙고,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부분에 모두 다 도움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모두 다 스터디원들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 미안하고 고마운 게 사실 제가 아까 되게 긍정적으로 하세요라는 게 1차까지만 적용이 됐고 2차부터는 정말 부정의 끝판왕으로 변해가지고 정말 모든 시간마다 우는 소리하고 찡찡거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피처럼 반응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다 위로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끌어줘서 버리지 않아줘서 참 고맙다. 끝까지 데려가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사실 저는 뭐 미안한 것도 없고 미안한 건 사실 없어요. 미안한 거 없고 같이 잘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일단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내서 사실 저는 제가 혼자 합격한 것보다 다 붙은 게 엄청 큰 기쁨으로 왔거든요. 이 되게 어려운 공부하면서 좋은 동료들을 얻었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의 발전을 한번 이끌어 나가보자. 좋은 동료가 돼서 서로 도움 주고 자주 봅시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봅시다. 네. 네.